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여자 배구 아시아 쿼터 선수의 연봉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여자 배구 외국인 선수 연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외국인 선수도 아시아 쿼터 선수처럼 연봉이 상한제로 적용해서 받게 됩니다. 우선 V리그는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때 트라이아웃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2027-2028 시즌부터 자유계약 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외국인 선수 연봉을 알려드리자면, 먼저 신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25만 달러를 받게 되고, 타팀이나 동일팀 재계약한 외국인 선수는 2년 차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년 차 이상의 선수들은 연봉 3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량 미달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들어온 대체 선수나 교체 선수들의 연봉은 2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연봉은 세금 포함입니다. 사실 이런 연봉의 수준급 외국인 선수들이 오기에는 턱없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튼 이제 각 구단들의 외국인 선수에 대한 간략하게 정보나 플레이 영상 등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GS 칼텍스의 외국인 선수는 지젤 실바 선수입니다. 실바 선수는 여자 배구 최고의 외국인 선수인데요. 여자부 최초로 2시즌 연속으로 1000득점이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선 V리그 출범 이후 여자 배구에서는 마델레인 몬타뇨 카이세도, 조이스 고메스 다 시우바, 엘리자벳 이네 바르가만 시즌 1000득점을 달성했는데, 실바 선수는 이 대기록을 2번이나 달성한 셈입니다. 한편으로는 실바 홀로 공격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바는 지난 시즌 득점 1위, 공격 종합 3위, 서브 1위를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기량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실바는 4경기나 뛰지 못하고도 1000득점을 채웠고, 시즌 3차례 한 경기에서 50점 이상을 뽑았으며, 지난 시즌 여자부 한 경기 최다 득점 1위부터 6위까지가 모두 실바의 기록이었을 정도로, 지난 시즌에 실바 선수가 얼마만큼 몰빵을 했는지 확연히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실바 선수는 정말 공이 터질 듯한 파워풀하면서 강력한 공격하는 것이 강점이라 할 수 있겠고, 서브 역시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를 구사해 상대 리시버들을 공포에 떨기도 합니다. GS 칼텍스는 레이나가 옆에서 득점을 도와준다면 실바라는 확실한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팀들에 비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IB K기업은행의 외국인 선수는 빅토리아 덴착 선수입니다. 빅토리아 덴착 선수는 파워풀한 공격력과 더불어 상대 블로킹을 이용한 공격을 잘하는 편입니다. 또한 미들 블로커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변칙적인 공격 역시 가능한 선수이기도 하죠. 서브 역시 낮고 빠른 플로터 서브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빅토리아 덴착 선수는 이미 지난 시즌 V리그를 경험했기 때문에 V리그 적응 면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외국인 선수는 레티치아 모마 바소코입니다. 모마 선수는 여자부 최초로 5년 연속 V리그에 뛰게 됐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검증된 선수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모마 선수는 신장이 184cm로 크지는 않지만 그만큼 탄력과 함께 파워풀한 힘을 바탕으로 한 공격력이 강점인 선수고, 노련하면서 상황마다 센스 있는 득점을 하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페퍼저축은행의 외국인 선수는 조 웨더링턴 선수입니다. 조 웨더링턴 선수는 2001년생 미국 출신이고, 아포짓 스파이커와 아웃사이드 히터를 함께 겸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페퍼저축은행에서는 아포짓 스파이커로 뛰게 됩니다. 조 웨더링턴은 미국 푸에르토리코 그리스리그에서 뛴 바 있으며 확실히 남다른 파워풀한 공격력이 강점인 선수입니다. 조 웨더링턴은 신장이 184cm로 작은 편에 속하나 탄력이 있어 타점이 좋은 편이며, 그리고 블로킹 높이도 좋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관장의 외국인 선수는 엘리사 자네티 선수입니다. 엘리사 자네티는 이탈리아 2부 리그 부스토 아르시치오에서 어포짓 스파이커로 활약했던 선수이며 이탈리아 리그 1부 리그 명문팀 노바라에서 뛰는 등 풍부한 경험과 공수 능력을 겸비한 선수입니다. 확실히 배구 센스나 코트 위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예전의 지하 선수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의 외국인 선수는 카리 가이스버거 선수입니다. 카리 가이스버거 선수는 미국 출신이고 신장이 무려 201cm입니다. 그만큼 높이가 좋기 때문에 블로킹에 강점이 있을 것 같고, 우선 카리 가이스버거는 아웃사이드 히터와 아포짓 스파이커를 겸할 수 있긴 하나 현대건설에서는 아웃사이드 히터에는 아커와 국내 선수들이 있어 아포짓 스파이커로 활약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 선수는 신장이 크지만 빠른 볼을 선호한다고 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카리 가이스버거 선수는 큰 신장을 앞세워 공격을 할 때 상대 선수 위에서 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카리 가이스버거 선수는 무릎 슬개건염 증세로 6주 정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대건설은 시즌 전에 팀의 전력 절반 이상을 차지한 외국인 선수가 부상을 당한 상황입니다. 흥국생명의 외국인 선수는 레베카 라셈 선수입니다. 레베카 라셈은 지난 2021-2022 시즌 때 기업은행 소속으로 뛰었다가 실력 부진으로 중도 퇴출된 선수였습니다. 사실 라셈은 한국계로 할머니가 한국인이고 눈에 띄는 외모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라셈은 처음 V리그에 왔을 때도 화제가 되었지만 마지막에도 화제가 되기도 했죠. 당시 기업은행은 경기 시작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라셈한테 방출 통보를 알리면서 선수의 심경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아무튼 이후 라셈은 그리스 리그와 푸에르토리코 리그에서 활약을 펼치며 실력이 급성장했는데요. 최근에는 푸에르토리코 리그에서 MVP에 선정되기도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레베카는 흥국생명한테 지명을 받자 눈물을 보이기도 한 만큼 한국 V리그에 간절하고 오고 싶어하는 감정이 담긴 의미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어 레베카는 그때의 한국에 왔을 때는 아기 고양이였다면 지금은 호랑이가 됐다고 말할 정도로 기량과 정실력 면에서 확연히 달라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베카는 이미 한 번 실패해봤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간절하고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베카 선수는 지난 기업은행 시절과는 다르게 힘이 붙고 경기 운영 능력도 좋아졌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여자배구 대표팀 전 감독이었던 모랄레스의 집중 지도를 받아 스윙폼과 스텝을 교정받으면서 기량이 더욱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전에 아시아 쿼터 영상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외국인 선수들이 몰빵을 각오하더라도 V리그에 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실력 대비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는 편이며, 왜냐하면 대부분 V리그에 오는 외국인 선수들은 1부 리그 하위팀 혹은 2부 리그 상위팀에서 뛰는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V리그가 외국인 선수들이 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데요. 구단에서 배구 외적인 것에도 신경 쓰고 있으며 숙식 제공, 통역 제공, 왕복 항공권 제공 등 지원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들이 몰빵을 하더라도 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V리그에서 커리어와 몰빵으로 단련된 공격력을 성장해 더 좋은 리그로 갈 수 있도록 실력 향상함에 있어 최적화된 곳이 바로 V리그이기 때문입니다. 즉, 실력 있는 외국인 선수들은 V리그에 올 이유도 없고 자유계약제로 도입하긴 하나
연봉이 상한선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한선이 없어지는 한 실력 있는 외국인 선수들이 올 가능성은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외국인 선수가 잘할 것 같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